지이킹은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 교사입니다. 그는 리우쟁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작은 사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온화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신사적이었고 리우쟁과 매우 조화롭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갈 때까지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닝 ZHIQIAEN 은 우연히 닝 XIAENG을 쇼핑몰에 데려왔고 지이킹과 리우쟁을 만났습니다. 리우쟁을 보자마자 닝 XIAENG의 눈이 빛나고 거의 앞으로 달려갈 뻔했습니다. 닝 ZHIQIAEN은 재빨리 그를 붙잡고 LIUZHENG 이모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닝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리우쟁에 도착했을 때 순종적으로 그녀의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우쟁은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닝이 근처에서 놀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이킹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닝 ZHIQIAEN 앞에서 자신을 전혀 외부인으로 대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닝 ZHIQIAEN의 어조는 형식적이었고 그는 단지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이킹은 닝 ZHIQIAEN에게 리우쟁의 병원에서의 활동에 대해 물었고 그녀를 XIAEO 쟁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으며 닝 ZHIQIAEN 앞에서 리우쟁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닝 ZHIQIAEN은 약간 짜증이 나서 지이킹을 쳐다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지이킹은 더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우쟁은 실제로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닝 ZHIQIAEN이 질투하자 지이킹은 그에게 다음에 닝 부인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닝 ZHIQIAEN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고 잠시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닝 XIAENG의 손을 잡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리우쟁 앞에서 의도적으로 스승님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매우 큰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닝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는 닝 ZHIQIAEN에게 빨리 어머니를 쫓아내지 않으면 어머니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지이킹은 리우쟁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리우쟁을 찾기 위해 먼저 나서서 리우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녀의 과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불행했지만 리우쟁은 여전히 지이킹의 말을 정중하게 들었습니다. 지이킹이 마침내 말을 마쳤을 때 리우쟁은 재빨리 그의 친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이킹은 리우쟁을 정말 좋아했고 리우쟁을 끌어당겨 다른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닝 ZHIQIAEN이 나가자마자 리우쟁과 GQINGLA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재빨리 리우쟁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두샤오위의 부모도 그와 마찬가지로 뇌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두 명의 교사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두샤오위만이 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두샤오유는 자신의 무용 전공과 꽃 하나하나를 사랑했고 병동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옆에 누워있던 환자도 그의 영에 감동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XI의 EOIU는 자신의 다육식물 중 하나를 닝 ZHIQIAEN에게 넘겨서 관리하도록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닝 ZHIQIAEN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리우쟁은 마음이 누그러져 XIAEO 이후에게 또 아루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이 이모의 아들이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우쟁 은주 W이야 ELIN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가족과 RUAN 가족은 친한 친구이지만 리우쟁 은주 W이야 ELIN과의 접촉이 적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리우쟁 은주 W이야 ELIN에게 자신의 요청을 표현하며 카이 이모의 아들 잭 레이가 정신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에 관심이 있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든 쉽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 WEILIN은 리우쟁의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고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술 전 리우쟁은 긴장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또 XI의 이오와 이유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XI의 이오와 이유는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닝 ZHIQIAEN의 미소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NIUZHENG 은닝 ZHIQIAEN을 발견하고 XI의 이유와 이유의 기대를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닝 ZHIQIAEN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류쟁은 집에 오자마자 주 W이야 ELIN 이 아버지와 체스를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류쟁은 여전히 집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LIUZHENG 은주 WEILIN을 아래층으로 보냈고 우연히 주랭을 만났습니다. 주랭은 닝 ZHIQIAEN만을 그의 처남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주 W이야 ELIN을 보았을 때 얼굴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 W이야 ELIN은 류쟁을 상대로 치열한 공세를 펼치며 퇴근 후 그를 데려와 꽃을 배달했습니다. 류쟁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유정은 두샤오이를 돌보러 가서 그에게 직접 닭고기 수프를 먹였다. 닝 ZHIQIAEN은 이 장면을 보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류쟁 이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지만 류쟁 이 함정에 점점 더 깊이 빠져 결국 상처를 입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류쟁은 자신이 차갑고 무정하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로 그와 큰 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류쟁은 우연히 타니어가 몰래 우는 것을 보고 서둘러 확인하러 갔다. 솔직히 그는 곧바로 요점을 정리하여 류쟁에게 장첸 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타니어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와 인내입니다. 사람은 부모와 자식을 꾸준히 사랑하지만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지 않는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카슈가르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침묵합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 심장박동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타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녀는 결코 그렇게 일찍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닝 XIAENG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고 닝 ZHIQIAEN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걱정되어 재빨리 류쟁에게 전화했습니다. NIUZHENG RUAEN 랭에게 타니어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서둘러 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류쟁과 닝 XIAENG은 작은 텐트에 함께 누워 부드럽게 그를 잠들게 했습니다. 닝 ZHIQIAEN은 집으로 돌아와 닝 XIAENG과 류쟁 이 작은 텐트에서 푹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닝 XIAENG를 침대로 데려가 잠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류쟁을 깨우고 그녀에게 잠자리에 들고 쉬라고 손짓했습니다. 왈랑이 물건 가방을 들고 몰래 집에 가는 것을 본 유정은 언니의 아우라를 뽐내며 그를 자기 곁으로 불렀다. 약간의 질문 끝에 그는 자신이 타니어를 위해 특별히 이 스킨케어 제품 세트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류쟁은 RUAEN 랭이 아주 어렸을 때 타니어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았고 베개 밑에 타니어의 사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RUAEN 랭은 화가 나서 반복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두샤 오이의 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모두 수술이 매우 어렵고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위험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닝 ZHIQIAEN은 또 XREAEO와 이유에게 상황을 알리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두샤 우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은 눈빛으로 수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 WEILIN은 류쟁이 오늘 야간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RUAEN 아빠로부터 알고 꽃다발과 월병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닝 ZHIQIAEN이 저녁 식사를 하고 오는 것을 본 주 WEILIN도 예의 바르지 않게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적대감을 느꼈고 암묵적인 이해 속에 서로를 바라보며 기세로 상대를 쓰러뜨릴 것을 다짐했다. 근무 중인 다른 간호사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분위기는 편안해졌습니다. 주 WEILIN은 잘생기고 재미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매우 기뻐하며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옆에 있던 닝 ZHIQIAEN 은 점점 더 화를 내며 분위기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긴급 구조음이 울리자 모두들 재빨리 젓가락을 내려놓고 흰 가운을 입고 병동으로 달려갔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마침내 환자를 죽음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문 앞에 써있던 서로에리는 이 장면을 보고 긴장을 금할 수 없었다. 모니터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그는 닝 ZHIQIAEN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샤 오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수술 날짜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는 식물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띵 YI와 EUAEN에게 식물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또 XI의 EOIO가 리우쟁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XI의 이오는 리우쟁이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리우쟁이 자신에게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그녀가 슬퍼할까봐 두렵습니다. 띵 YI와 EUAEN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를 거부했습니다. 병동을 떠난 후 그녀는 챙 ZHOUIU에게 XI의 EO와 EU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LIUZTHENG은 또 XI의 EO와 EU를 어디에서나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빨리 닝 ZHIQIAEN에게 이 문제에 대해 알렸습니다. 뜻밖에도 닝 ZHIQIAEN은 실제로 주 W이야 ELIN과 연루되어 친절한 척하며 리우쟁에게 주 W이야 ELIN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NIUZTHENG는 약간 화가 나서 닝 ZHIQIAEN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주 W이야 ELIN은 한때 바람둥이였지만 이제는 그에게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옥상에서 또 XI의 EO와 EU를 발견했고 그가 괜찮은 것을 보고 재빨리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두들 옥상으로 달려갔고 그가 높은 곳에 서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옥상에 모여 자리를 무대처럼 꾸몄다. 또 XI의 EO와 EU는 춤추는 나비처럼 빈속에서 우아하게 춤을 췄습니다. 댄스가 끝난 뒤 하늘에는 눈부신 불꽃이 터졌다. 모두가 빛에 따라 올려다보았고 불꽃놀이는 화려하고 몽환적이었습니다. 챙 ZHOU와 EU는 우연히 띵 YI와 EUAEN 이 옥상에 서서 행복한 어린아이처럼 불꽃놀이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챙 ZHOU와 EU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모두가 두샤오 위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닝 ZHIQIAEN은 다음날 수술이 완벽하게 끝나기를 바라며 여전히 사무실에서 바빴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다음날 수술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은 밤 간호사가 서둘러 리우쟁에게 닝 ZHIQIAEN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우쟁도 이상함을 느껴 그를 찾으러 수술실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탈의실에서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우쟁은 깜짝 놀랐고 닝 ZHIQIAEN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푹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는 닝 ZHIQIAEN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절하고 그를 훌륭한 의사라고 칭찬했습니다. LIUZTHENG은 갑자기 닝 ZHIQIAEN과 같은 로봇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닝 ZHIQIAEN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리우쟁이 자신의 꿈을 빨리 실현하길 기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의 모든 불쾌함을 뒤로하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졌고 리우쟁도 닝 ZHIQIAEN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XI의 EOIO가 병원에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리우쟁과 닝 ZHIQIAEN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또 XI의 EOIO는 닝 ZHIQIAEN을 포옹하는 척했습니다. 또 XI의 EOIO가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닝 ZHIQIAEN 은 도망치듯이 도망갔습니다. 리우쟁 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또 XI의 EO와 EU에게 닝 ZHIQIAEN 이 이런 작별 인사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XI의 EO와 EU는 우울하지 않았지만 리우쟁에게 닝 ZHIQIAEN에게 선물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IUZHENG 은닝 ZHIQIAEN에게 선물을 주었고 상자 안에 분홍색 수수용 모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닝 ZHIQIAEN은 이것을 보고 반복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마침 닝 ZHIQIAEN의 생일이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동안 조용히 책상 위에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닝 ZHIQIAEN은 그것이 리우쟁이 보낸 것임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 기뻤습니다. 그것이 띵 YI와 EUAEN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워졌고 그녀의 친절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시계를 들고 달려가 챙 ZHOU와 EU와 부딪혔습니다. 띵 YI와 EUAEN은 그와 몇 마디 말다툼을 한 후 시계를 떨어뜨리고 떠났습니다. 챙 ZHOU와 EU는 이상함을 느꼈고 단순히 시계를 집어들고 혼자 간직했습니다. 퇴근 후 모두가 함께 닝 ZHIQIAEN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띵 YI와 EUAEN은 화가 나서 참여를 거부했으며 내년에는 닝 ZHIQIAEN을 다시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닝 ZHIQIAEN은 리우쟁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생일 소년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의존했습니다. 뜻밖에도 닝의 아버지도 집에 있었고 리우쟁과 닝 ZHIQIAEN을 하나로 모으는데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정일원은 술집에서 혼자 술에 취해 있었는데 우연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만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딩이 위안이 행동을 취하려던 순간 성주위가 서둘러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챙 ZHOU와 EU는 띵 YI와 EUAEN을 위로하면서 처음에는 닝 ZHIQIAEN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만큼 좋은 사람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와인 한 병을 차례로 집어들었습니다. 챙 ZHOU와 EU가 전화를 하러 나갔을 때 한 남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서둘러 그 남자에게 응급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고 바늘을 남자의 가슴에 꽂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남자는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 후 띵 YI와 EUAEN과 챙 ZHOU와 EU는 그 남자가 괜찮은 것을 보고 함께 병원으로 데려가서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주 WEILIN은 다시 집에 손님이었으며 리우쟁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닝 XIAENG이 갑자기 달려와 리우쟁에게 촛불을 끄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 반대편에 있던 주 WEILIN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닝 ZHIQIAEN 이 촛불의 소원을 빌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닝 XIAENG은 함께 진실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닝 ZHIQIAEN 이 첫 번째 게임에서 패했기 때문에 닝은 그에게 키스로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우쟁과 닝 ZHIQIAEN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고 분위기는 즉시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닝 ZHIQIAEN은 닝에게 형벌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닝은 상황을 이용하여 리우쟁에게 닝 ZHIQIAEN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LIUZHENG은 잠시 생각한 후 닝 ZHIQIAEN에게 자신이 자격을 갖춘 의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닝 ZHIQIAEN은 단호하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LIUZHENG은 그의 무뚝뚝한 말투를 듣고 눈을 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LIUZHENG이 패했습니다. 닝은 그녀가 여전히 닝 ZHIQIAEN을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리우쟁은 잠시 정신이 산만해졌고 과거의 많은 장면들이 그의 마음속에 번쩍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싫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닝 ZHIQIAEN과 그의 둘째 형은 식당에서 이것저것 논의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리우쟁과 주 WERELIN을 만났습니다. 닝 ZHIQIAEN은 조금 궁금해서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주 WERELIN은 돈 뭉치를 꺼내 마치 리우쟁에게 마치 무슨 말이라도 하는 등 건네주었습니다. 다음날 리우쟁은 카의 이모의 딸 제이유의 ENZI에게 돈 더미를 전달했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카의 이모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곧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별의 날 닝샹도 왔다. 제2유의 ENZI 능닝 XI의 ENG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경악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돌아온 후 그녀는 리우쟁에게 전화를 걸어 닝 XI의 ENG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리우쟁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좀 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진료소에 접수한 환자는 딩이 위안이 화장실을 사용하러 나가고 나서야 당황한 채 상담실로 달려갔다.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옷의 단추를 풀고 가슴을 열어 성주우에게 확인을 허락했다. 그런데 이때 딩이 위안이 돌아왔다. 사전 검사 결과 환자의 가슴이 상당히 비대해졌고 기본적으로 성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퇴근 후 잉 ZHIQIAEN은 무례하게 LIUZHENG의 차에 타서 RUAEN의 아버지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서류림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RUAEN의 어머니는 약간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리우쟁을 부엌으로 불러 상황을 물었습니다. 리우쟁은 그 뒤에 RUAEN 랭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루안마는 이 두 소년 중 하나가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닝 ZHIQIAEN은 리우쟁 이 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방에 들어갔고 우연히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리우쟁은 약간 부끄러워서 일어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주 WERELIN은 이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뭔가 나쁜 느낌이 들었고 RUAEN 신부와 체스를